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오늘 함께합니다. 2020년 2020 새 봄이 됐는데요. 거리에는 아주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닥친 4.15 총선도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지구촌 그리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슬프고 또 어둡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은 피었지만 그 꽃이 옛날에 보던 아름답고 행복한 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어려운 속에서 200명이 넘어선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도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 힘겹게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에 비해서는 한국은 아주 대단히 그래도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4월 8일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38만 명입니다. 사망자만 12,000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만 하루에 700명이 넘는 800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뿐입니까? 이탈리아는 사망자만 17,000명을 넘어서서 조만간 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스페인도 14,000명, 15,000명, 프랑스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도 확진자가 돼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전 지구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수많은 그런 피해자들이 그리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들은 이탈리아의 경우는 신문의 부고란에 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때 장례도 지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방에서 주로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던 것이 초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학생 또 해외에서 들어온 교민들, 해외에서 들어온 귀국하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이 많고요. 또 하나는 PC방, 학원, 교회, 그리고 클럽이라든가 유흥시설, 또 요양병원, 병원 중심으로 해서 20명, 30명, 40명 소규모의 집단 감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도 이런 방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로 전 세계 상황에 비교하면 참 대단히 좋은 그런 치료를 했고 또 좋은 대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초기에 사태가 났던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자체만 거의 8만 명이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사망자도 3,000명을 넘어서서 4,000명 가까운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사망자가 이제 200명 수준이 됐는데요. 뒤늦게 발생했던 수많은 나라들, 지금 10,000명에서 20,000명을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2020년, 뉴밀레니엄 2000년을 넘어서서 20년이 지나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발생한 그런 비극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 그리고 유럽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오세아니아 각국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호주 총리도 전화해서 한국에게 도와달라. 스페인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50개국 이상이 한국에 요청을 했고 2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동방의 등불 한국이 도와달라. 이 목소리를 전 세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글로벌 코리아의 모습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초기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한 나라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곳곳에서 소규모의 지역 집단 감염이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일부는 자가 격리를 어기고 마음대로 나가서 음식 사 먹으러 다니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산책하러 가고 뭐 지하철 타고 오가기도 하고 자가 격리를 어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만 해도요. 약 60에서 70명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상당수가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자기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진실을 얘기해주고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빠르게 방역당국에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최근에 구로 콜센터에 일가족 부인이 구로 콜센터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서 확진이 됐고 폐렴을 앓던 남편에게 그것이 감염이 돼서 그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확진이 됐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서 아이는 나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언제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닥칠지 모릅니다. 서로 돕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같이 배려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국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정말로 교과서적 모델로 극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위기 상황 되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의 총리까지도 이렇게 확진자가 되고 스페인의 왕과 왕실 사람들 또 영국 왕실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가? 거기에는 역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국민들의 배려와 협력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견디고 참고 배려했던 것들. 또 하나는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방역당국의 인물들, 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인들이 합심해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했다. 또 하나는 역시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초기부터 이런 방역당국을 잘 꾸리면서 초기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했고 초기부터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곧바로 검사에 들어가서 감염자들, 이 확진자들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를 제대로 추적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염의 원인을 밝혀내고 감염의 경로를 파악해서 그곳을 차단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잘 해낸 것입니다. 국무총리인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이 상황을 진두지휘했고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거나 또는 긴급한 재정회의를 열면서 국민들에 대한 지원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의사협회처럼 정치화된 일부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라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면밀하게 파악해 본 바로는 중국발 입국 이 감염 경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초기부터 치밀한 검사와 추적 그리고 진료와 치료 이 방식으로 밀고 나갔는데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결국은 함께 힘이 되어줬던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시민의식 그리고 헌신하고 배려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처했던 밤잠을 설치고 그중에 공무원 중에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 코로나19의 방역에 헌신했던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방역당국에 정말 헌신하는 대처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초기부터 초기 방역, 중기 방역 그리고 지금까지 치밀하게 대처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까지도 정치권의 호응을 얻어내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다시 말해서 민, 관, 군 총체적으로 결합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측에 요청을 해서 결국은 G20 정상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 발언을 하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치유 경험, 검사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줬습니다. 각국에서 빗발치듯 코리아가 도와달라,
대한민국이 도와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허점도 있었죠. 마스크 대란을 제때 이 마스크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또는 병상을 음압병상이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병상의 수를 맞추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허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이런 문제들은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코로나19 극복기 이 이야기는 정부와 또 공공기관 또 방역당국,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까지 함께 하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 즉시에 대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협력하는 정말 총체적인 대한민국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한 몸이구나. 물론 안 지켜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그 위기 속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은 온 힘을 다해서 서로 돕고 방역당국은 정말로 정은경 본부장의 수척해진 얼굴과 흰머리에서 보듯이 그 헌신했던 모습들 또 기업들도 이게 한 몸이 됐습니다. 발빠르게 또 마스크를 생산해내고 진단키트를 만들어내는 우리 방역에게 큰 힘을 더한 기업들, 민간 기업들 그 빠른 시간에 진단키트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진단키트 보내달라고 난립니다. 스페인에서는 중국산 진단키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적중률이 30%밖에 안 된 거예요. 중국산 진단키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수십만 건 수입 요청했던 거 다 다시 돌려서 반품하고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것이 스페인 당국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승차 진료소, 선별 진료소, 진단키트, 방호복, 또 마스크, 호흡기 전부 대한민국 거 지금 보내달라고 전 세계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회의 전체 기조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또 기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들의 지지율 이것은 결국 이렇게 치밀하게 대처하고 헌신하면서 만들어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반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높은 지지율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저는 이런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서 성공적인 코로나 극복과 이후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꽃피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코로나 리더십, 총선 이후 대한민국 국운을 활짝 피워달라는 오늘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와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소통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지도자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가 바로 소통입니다. 의사소통도 있고요. 또 서로 간에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는 협력의 소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면서 코로나 극복에 큰 단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두 번째는 신중하고 꼼꼼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초기 방역부터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 국가처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대만이나 이런 나라처럼 외국인 전면 금지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고 겸허한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전체를 배려하는 그 모습도 결국은 이번 방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의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있었습니까? 무슨 영부인이 아는 같은 학교 출신이 마스크를 독점했다더니 또는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갔다느니 중국에서 온 마스크들의 또 허점을 갖고 얘기하고 온갖 가짜 뉴스가 다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자정작용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이를 평가하면서 가짜뉴스를 몰아냈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들은 다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한민국의 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방역당국의 중대본의 본부장이, 또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기업인들, 시장에 계신 분들,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어떻습니까? 인도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때립니다. 필리핀에서는 관리업자가 아이들이 시간을 안 지켰다고 개우리에 가두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인간을 폄훼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처음에는 아산 진천에 우리 교민들 가니까는 싫어했지만 금세 싫어하는 목소리 나왔었죠. 그리고 비판적인 플래카드 걸렸었는데 금세 아산 진천 이 지역민들이 돌아온 교민들을 환영해주고 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아산 진천에서 이 자가격리를 잘 끝내고 가는 우리 교민들 눈물 속에 아산 진천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따뜻함으로 진실로 하나가 됐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욱 돋보였다는 것이죠. 대통령 스스로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만들어냈고요. 다른 나라를 배격하지 않고 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어땠습니까? 미국 부자들 중남미의 섬으로 카리브해로 막 도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벙커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의 마트는 사재기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사재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중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또 가난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적인 시스템, 민주적인 리더십이 빛났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개방성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배격하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따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설에다가 우리를 격리하고 중국에서 우리가 겪었습니다. 몰다이브라든가 여러 군데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수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분하게 그들에게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우리는 그들을 잘 대하면서 외국인들 우리가 다 치료해 줬습니다. 왜냐? 국제 감염병의 원칙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 외국인이 국내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외국인도 치료해 주는 것이 그게 국제사회의 보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면서 정보를 다 공개했습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은 제대로 그렇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함께 개방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했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결국 숨기고 숨기다 올림픽 결국 반납하고 1년 연기한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날마다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그렇게 숨기더니 이제는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일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인권이 존중받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함께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어떻습니까? 원칙을 지켰습니다. 국민에게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긴급함, 위기의 상황을 돌봐주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그 지원금을 접근했고요. 마침내 야당도 보편적 복지에 동의를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국민들께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동안 싸움만 했던 여야,
물론 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이 보건 그리고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 의료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는 국정 운영의 어젠다들도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과 기쁨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더욱더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를 헐뜯고 비방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 법에 어긋난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따끔하게 그런 부분은 혼을 내주셔야죠. 가짜뉴스, 거짓말, 막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헐뜯는 그런 모습들 꼭 우리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의 명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혁명이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은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혁명, 정말 엄청난 일이죠. 사회가 다 바뀌니까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정유라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말을 사주고 삼성과 국가 시스템이 한 개인에게 작은 일에 집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라는 그런 성을 맞았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하면서 그런 촛불혁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어땠습니까? 국회 열리지도 않고 삭발, 단식, 장외 집회, 국정 방해하고 입법 방해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년 동안 개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개혁해야죠. 그런 작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실천하면서 혁명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하나는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이라든가 명작을 쓴 프랑스의 소설가 기억나시죠? 앙드레 지드가 한 말입니다. 개조해야 할 것은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이다. 그 새로운 인간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친구야, 그것은 자신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여러분, 개조할 것, 개혁은 세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인간이고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함께 동참하고 나선다면 선거 때는 빠지지 않고 투표하면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서로 협력이 돼서 가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그런 걸로 개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자신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앙드레 지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구사성어, 저는 일단 첫 번째 수주대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주대토, 지킬 수, 그루터기 주, 기다릴 대, 토끼 토입니다.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구습과 전례를 고집만 하고 결국은 요행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이런 수주대토적 자세로는 개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죠.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나서서 선거 때는 투표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또 어려운 재난 속에는 다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또 주변의 이웃 슬픈 일이 닥쳤을 때는 다 같이 위로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한비자의 오두에서 나오는 출전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바로 수주대토입니다. 이걸 바꾸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원경장입니다. 해원경장, 풀해, 시위현, 고칠경, 베풀장입니다. 검고줄을 다시 풀어서 고쳐매다. 검은고를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검은고줄을 풀어가지고 다시 고쳐매는 것을 해원경장이라고 합니다. 느슨해진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개혁에 나서는 것.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어려웠습니다. 발목 잡기
끊임없는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로 국정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의 길로 나서야 되는 해현 경장의 길로 나가야 된다. 한서 동중서전에 출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파사 현장이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내도록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파사 현장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박두진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록파 시인이죠. 박두진 시인. 어서 너는 오너라 라는 시입니다. 4월 지금 시기에 걸맞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너는 오너라. 박두진. 4월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함께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젖빛 구름 뽀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릴릴릴 가락 맞춰 풀필이나 불고 나는 두둥실 봉새춤 추며 먹새와 도리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옛날을 뒹굴어보자. 봄 냄새가 물씬하죠. 박두진 시인은 여기 너는 오너라. 우리 함께 복사꽃 그리고 살구꽃 피는 곳에서 같이 함께 우리 즐길 수 있는 좋은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옛날 추억도 얘기하면서요. 종달새 울음소리,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아름다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공연이 취소돼서 음악인들은 음악을 할 수가 없죠. 빨리 좋은 시절 개혁하고 혁신하고 또 좋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 한포고복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투표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한민국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 해현 경장, 파사 현장의 길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